이번 영상에선 강력한 마법으로 적들을 압도하는 마법사 클래스의 캐릭터 아이샤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런 정보성 영상은 정확한 정보와 신뢰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닌 게임 내에서 뛰어난 숙련자분들과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작했습니다. 그러니 수고했다는 의미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이미 구독 중이시라면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샤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마법사 클래스입니다. 이 캐릭터의 핵심은 바로 메모라이즈인데요. 메모라이즈는 2초 동안 대기 상태일 경우 스페셜 액티브의 노란색 불빛이 점등됩니다. 이때 스킬키를 입력하면 스킬이 즉시 발동되는 게 아니라 해당 스킬이 메모라이즈 슬롯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스킬은 입히는 피해량이 20% 증가됩니다. 메모라이즈에 저장된 스킬을 특수 행동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스킬의 쿨타임은 초기화됩니다. 에트레스 에이지는 원소 활용과 듀얼 캐스팅에 특화된 클래스입니다. 듀얼 캐스팅으로 한 번에 두 개의 스킬을 동시에 발동시킬 수 있으며 보스 딜링메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킬 사용 시 원소가 발현되고 이를 기반으로 원소 관련 패시브 효과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원소는 메테오콜, 라이트닝 볼트, 아이시클 스페어를 강화한 데 사용되며 각 속성에 맞는 5개의 원소를 소비하면 해당 스킬이 한 번 강화되고 모든 원소를 30개 모으게 되면 30초간 무제한으로 강화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두 개의 스킬을 동시에 사용하는 구조 때문에 만화 소모량이 큰 편이며 에테르라는 예열 시스템 특성상 극딜 타이밍에 맞춘 정교한 운영과 계산된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너지 효과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포지션은 퓨어 딜러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는 에테레스 에이지의 파티 시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과 주력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샤는 메모라이즈 활용이 필수인 클래스인 만큼 시작하자마자 바로 각성하는 게 아니라 2초간 대기한 후 아이시클 스피어, 메테오콜, 거스트 스톰을 메모라이즈에 먼저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체인지 거스트 스톰, 메테오콜 더블 캐스팅, 라이트닝 볼트 더블 캐스팅, 체인지 거스트 스톰, 마지막으로 메테오 샤워를 꾹 눌러주시면 빠르게 에테르 상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테르 세이즈는 라이트닝 샤워와 메테오 샤워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딜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크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테르스 에이지의 추천 컬렉션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법 공격 계열의 옵션을 육성해주시면 됩니다. 추천 시너지 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 오즈소서러입니다. 오즈소서러는 어둠의 근원, 마신 앙굴의 힘을 빌려 전투를 펼치는 흑마법사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의 장점은 소형 및 대형 가릴 것 없이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며 패시브 극한의 완화 운영과 어둠의 계약으로 인해 모든 캐릭터 중 상위권 수준의 MP 해방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피격 데미지가 높은 상위권 레이드에서 유용한 시너지 스킬도 보유하고 있어 파티 플레이에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데스필드의 메슬이 안 뜰 경우 다소 답답한 맥클리어 능력을 보여주며 파티원의 공격력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시너지가 적은 편에 속해 포지션은 퓨어딜러 쪽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력기 중 하나인 어비스필드에 공격력을 올려주는 특성이 없어 아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제 오즈소서러의 파티 시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과 주력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즈소서러는 기본적으로 쿨타임 패시브가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스탯창 기준으로 쿨타임 35%를 맞춘 상태에서 체인지 어비스필드, 체인지 거스트 스톰, 체인지 라이트닝 볼트 이렇게 총 3가지를 중심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3가지 스킬에 메모라이즈 등록해 사용하는 걸 전제로 운영을 짜는 것이 핵심이죠. 쿨타임이 부족할 경우 뿌띠 앙구르나 헬드롭을 사용하면 부족한 쿨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팬텀 브리닝의 경우 초반 빙결을 위해 1회에서 2회 정도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며 첫 빙결 이후에는 굳이 다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만크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즈소서러의 추천 컬렉션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법 공격 계열의 옵션을 육성해주시면 됩니다. 추천 시너지 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직업은 메타모르피입니다. 메타모르피는 시공간을 다루는 물리공격형 클래스로 매지컬 메이크업이라는 스킬을 통해 변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리형 마법소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으로는 강력한 대형 딜과 높은 수준의 쿨타임 감소 시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드 탄약의 성능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MP 소모량이 상당히 큰 편이며 핵심 스킬인 매지컬 메이크업의 쿨타임이 긴 편이라 변신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부활 시 쿨타임을 초기화해주는 대천사의 축복이 없다면 재변신까지 긴 대기 시간이 생깁니다. 이제 메타모르피의 파티 시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과 주력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모르프의 핵심은 제자리 드링입니다. 레이드를 기준으로 게임이 시작되면 우선 체인지 거스트 스톰, 메가톤 프레스, 임팩트 존 이 세 가지 스킬을 메모라이즈에 등록해줍니다. 그 다음 매지컬 메이커, 힘의 문장, 에너지틱 바디를 사용한 뒤 공간의 우곡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딜 사이클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간의 우곡이 끊기면 안 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간의 우곡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킬은 선딜레이가 은근히 긴 편이라 적절한 타이밍에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타모르피는 정형화된 딜 사이클이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시너지 버프만 끊기지 않게 유지한 뒤 스킬 사이클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시너지를 유지하고 스킬은 끊임없이 돌리는 것, 이게 메타모르피의 운영의 전부입니다. 다음으로 망크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모르피의 추천 컬렉션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 공격 계열의 옵션을 육성해주시면 됩니다. 추천 시너지 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드 아조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드 아조트는 연금술을 기반으로 전투를 펼치는 클래스로 이름처럼 연금술사 컨셉에 맞게 다양한 시너지 버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무난한 필드와 높은 수준의 대형 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 몬스터 상대 시에도 준수한 딜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다양한 시너지 스킬을 활용해 파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단점은 시너지 스킬이 많은 만큼 스킬 운영이 바쁘고 복잡한 편이며 시너지의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끊임없이 갱신해줘야 합니다. 게다가 MP 소모량도 높은 편인데 이와 동시에 스킬의 쿨타임도 긴 편이라 한 번에 모든 스킬이 비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 로드 아조트의 파티 시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킬 세팅과 주력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드 아조트는 다양한 시너지 스킬을 부여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선 호문클로스에서 메로스를 소환하고 미스틱 플라스크는 백색 소성만 사용해주시면 필수 시너지의 절반 이상을 바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캐릭터들처럼 스킬쿨이 도는 대로 사이클을 돌려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아르케가 모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현자의 돌이 활성화되어 물리와 마법 공격 증가와 퀵슬로 쿨타임 감소라는 강력한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메모라이즈는 이너프 미네랄, 체인지 라이트닝 볼트, 체인지 고스트 스톰 이 세 가지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로드 아조트의 망크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드 아조트의 추천 컬렉션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 공격 계열의 옵션을 육성해주시면 됩니다. 추천 시너지 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이샤의 모든 라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력한 마법으로 적을 섬멸하는 것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아이샤를 추천드립니다.